안녕하십니까. 저는 석유화학업 통합인허가 기술검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전문심사원 김진수 과장입니다. 앞 시간에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공통작성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석유화학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은 공통작성 요령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어떠한 내용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화면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한된 만큼 모든 내용을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석유화학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공통작성 요령과 다른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화학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개요입니다. 석유화학업 통합환경허가 대상사업장입니다. 통합인허가 대상사업장 중 석유화학업 대상사업장은 표안의 빨간색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며 이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4호, 5호, 8호, 9호, 10호, 11호, 12호, 19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입니다. 연도별 적용 시기에 따른 사업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2018년은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등 3개 업종, 2019년은 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15개 업종, 2021년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 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그 외 법적 근거, 제출 대상, 사업장 규모, 제출 방법은 다른 업종과 동일하며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유화학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주요 특징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석유화학단지의 전경입니다. 야경이 멋있지 않나요? 하지만 석유화학업 사업장은 야경에 수많은 불빛이 있는 만큼 매우 복잡한 시설입니다. 석유화학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타 업종과 다르게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업 업종의 특성과 이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대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주요 배출 방지 시설을 설정하고 6장 사후환경관리계획에서 주요 시설 위주로 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생산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생산 모드 중 대표 모드를 설정하고 통합공정도 물질수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공정과 물질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통합공정도에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을 표기하고 중분류 계통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배출구가 다수이고 배출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시 배출구와 간헐 배출구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오염물질이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 항목과 우려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대부분 사업장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각각의 시설 현황을 첨부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대부분의 사업장이 비상시 플레어스택을 통하여 고압가스를 처리하며 이는 플레어스택 기술검토 매뉴얼을 참고하여 플레어 시스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떤가요? 공통작성 요령 및 타 업종과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차이나는 작성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허가신청 개요 부분입니다. 석유화학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첫 장부터 다른 업종의 통합관리계획서와 차이를 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인 종규모, 조업시간 가동일수, 제외사유, 배출시설, 배트 적용 내역, 생산량 등은 기존 내용에서 추가 또는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오니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허가 대상 및 비대상 시설입니다.
3.1.1 배출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공통 작성 요령과 다르게 대상시설과 비대상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표에 작성합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타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특히 D시설명은 법적 명칭, 아이템 번호, 영문명 형식으로 화면과 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K, 배출구, 방류구 번호란에는 연계처리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번호, 최종 배출구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무방류나 위탁처리일 경우에는 무방류, 위탁처리로 기재하고 대기 배출구가 없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대기 배출로 표기합니다. 밀폐 연속 시설일 경우 밀폐 연속으로 기재하고 간헐적 배출구는 번호 부여 후 배출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밀폐 연속 시설이란 석유화학 업종의 대부분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데요.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일련의 공정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6장 사후환경관리계획에서 선정된 주요시설을 5. 주요시설 여부에 표기해야 합니다. 3.1.2 방지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3.1.1 배출시설과 같이 대상시설과 비대상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표에 작성합니다. 세부 작성 내용은 3.1.1 배출시설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며 특히 방지시설이면서 동시에 배출시설인 경우에는 방지시설란에 작성하되 해당 배출 매체의 시설번호를 화면과 같이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물질 처리가 주목적인 방지시설이 부수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방지시설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습식세정시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관리번호는 방지시설 C로 구분하고 시설번호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번호인 AT와 폐수배출시설 번호인 W를 기재하고 3.1.2 방지시설 현황표에만 작성하면 됩니다. 배출시설 중 저장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배출시설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비산 배출시설에 해당됩니다. 특히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대기 배출시설,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비산 배출시설에 대한 법적 배출시설의 적용 및 관련 규제가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와 같이 법적 대기 배출시설 검토 후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비산 배출시설의 규제 적용 여부를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단계와 2단계의 경우에는 화면과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7번과 36번 시설에 해당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제하되 햅스, VOC 시설에 중복 해당 시에는 관련 규제를 병행하여야 하며 3단계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7번 및 36번 시설에서 해당하지 않는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은 햅스, VOC 해당 여부에 따라 규제하며 이때 화면과 같이 첫 번째 햅스, VOC 해당 시에는 햅스, VOC로 규제를 하며 두 번째 햅스, VOC 미 해당 시에는 THC 허가 배출 기준 이상 배출하는 CRT 저장시설에 한하여 VOC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 외 기술 검토에 따라 햅스, VOC 업종에 한하여는 추가적인 허가 조건이 부여되기도 합니다. 배출시설 중 폐가스 처리시설의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소각시설과 소각보일러 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폐가스 처리시설인지 가열시설인지에 대한 적용 여부가 애매한데요. 다음은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기준입니다. 1차 기준은 해당 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를 합니다. 해당 시설이 가열이나 물질 회수 등의 목적으로 최초 설계된 경우에는 소각시설에서 제외 가능하나 공정 발생 물질 처리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2차 기준으로 추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정 발생 물질의 처리가 목적인 시설인지, 피가열물의 가열이나 공정 발생 물질 중에 함유된 물질 회수가 주목적인 시설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2차 기준은 연소시키는 공정 발생 물질의 가치를 중심으로 검토를 합니다. 연소시키는 공정 발생 물질의 연료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커서 부산물 등재가 되어 있고 가열, 열회수 또는 의미 있는 상업적 생산시설에 연소시키는 경우에는 소각시설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정 발생 물질의 연료적 가치, 즉 발열량, 순도, 오염물질 함유 정도 등 시장 가치 등으로 판단을 합니다. 3차 기준은 1차, 2차 기준 검토 결과 소각시설의 해당 여부가 모호한 연료 혼소인 경우인데요. 공정 발생 물질의 투입 비율 등을 참고하여 경우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혼소되는 공정 발생 물질이 규격 연료 투입 비율 대비 현저히 낮아 해당 시설의 주기능이 소각을 주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각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투입 비율이 규격 연료인 석유 제품 정제유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출 영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출구의 종류 및 적용 방법입니다. 석유화학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서는 상시 배출구와 간헐 배출구가 존재합니다. 상시 배출구는 대기오염 물질이 상시 배출되는 상시 배출구로 샵A로 표현하며, 간헐 배출구는 대기오염 물질이 상시 배출되지 않는 간헐적 배출구로 별표 A로 표현합니다. 상시 배출구, 간헐 배출구 번호 표현 및 적용 방법입니다. 정상 운전 중 대표 제품 생산 운전 시 배출구 번호는 배출 영향 분석, 허가 배출 기준안, 통합 공정도, 물질 수지 등에 적용 및 설정되어야 합니다. 기타 제품 생산 운전 시 배출구 번호는 허가 배출 기준안 설정 시 적용되며, 간헐 배출구 번호는 통합 공정도 작성 시 반영하면 됩니다. 간헐적 운전은 연간 72시간의 운전시간을 기준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연간 72시간 이상 운전 시에는 상시 배출구로 구분을 하고 배출 영향 분석, 허가 배출 기준안, 통합 공정도, 물질 수지 등의 적용 및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연간 72시간 미만 운전 시에는 간헐 배출구로 구분을 하고 통합 공정도 작성 시 반영하면 됩니다. 그리고 허가 배출 기준안은 추가 검토 후 허가 조건으로 부여하게 됩니다. 간헐 배출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간헐 배출구 작성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작성 양식은 방출구, 연결시설, 시설 종류, 설정 압력, 방출 물질, 방출 조건 및 처리 방법, P&ID 넘버로 구성되며, 특히 방출 조건 및 처리 방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대기 방출 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폭발 및 화재 등 안전상의 이유로 대기 방출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간헐 배출구 작성 양식을 예시로 제시하였으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제품 생산공정 대표 모드입니다. 석유화학업 제조업 특성상 배치식 공정에서 여러 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대표 모드 선정 방법 및 배출 영향 분석, 허가 배출 기준안, 통합 공정도, 물질 수지의 적용 방법입니다. 대표 모드는 배출 오염물질 종류, 오염물질 배출 농도, 오염물질 배출량, 연료 및 원료 사용량, 제품량, 가동 비율, 배출시설 사용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오염 부하량이 가장 큰 공정을 대표 모드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화면에서와 같이 세 가지 모드인 A, B, C로 운전이 가능한 공정의 대표 모드 선정 예시입니다. A 모드가 환경오염 부하량이 가장 큰 공정으로서 발생 오염 물질이 타 공정 대비 가장 많이 발생되어 대표 모드로 선정되었고, 이때 B 모드에서는 대표 모드인 A 모드에서 발생하지 않는 오염 물질은 배출 영향 분석, 허가 배출안은 부여하여야 하며 물질 수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단
B모드는 간단하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오염물질 농도 및 배출량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씨를 요약하자면 A모드는 배출 영향 분석, 허가 배출 기준안, 통합 공정도, 물질 수지의 작성 및 적용해야 하며 B모드는 B모드에서만 발생하는 벤젠 항목에 대해서만 허가 배출 기준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배출 영향 분석, 통합 공정도, 물질 수지는 적용하지 않지만 공정에 대한 블록 다이어그램을 작성해야 합니다. A씨에서 C모드 경우에는 배출 영향 분석, 허가 배출 기준안, 통합 공정도, 물질 수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허가 배출 기준안입니다. 석유화학업 허가 배출 기준안은 공통 작성 요령 이외에 추가되는 내용이며 빨강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A의 배출구 번호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구에 대하여 작성해야 하며 배출 영향 분석 비대상 배출구도 반드시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제2장 1.2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정보 C에서 작성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플레어 시스템 배출구는 배출 영향 분석 대상은 아니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 대기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의 매연 항목을 허가 배출 기준 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비산배출 관련 저장시설 배출구 번호는 대기오염 물질에 해당하는 저장시설일 경우 외부 부상형 저장시설을 제외하고는 배출구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이 아니고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2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 기준에 따른 플레어 스택 및 저장시설은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 기준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I, 비고란에는 최대 배출 기준, 한계 배출 기준, 사업장에 요구되는 배출 수준을 작성해야 하며 특히 설계치, 자가측정치, MXDS 등을 분석하여 발생 메커니즘은 없으나 타사업장 비교 등을 통해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관리 항목 외의 물질 중 최근 5년간 1회 이상 검출된 항목은 우려 항목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우려 항목은 물질 수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석유화학업 허가 배출 기준 안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 요령이며 화면을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설치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분류 공정 개통도입니다. 석유화학업 사업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공정 개통을 쉽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대분류 공정 개통도 외에 중분류 주요 배출시설 및 물질 흐름이 표현된 중분류 개통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분류 공정 개통도 작성 시에는 A씨와 같이 배출시설을 그룹화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메인 스트림은 굵은 선으로 표현하며 관리번호, 주요 물질 흐름, 공정 분류 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분류표 및 설정 방법입니다. 석유화학업의 복잡한 공정계통을 쉽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할 때 논리적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전반의 시설에 부여된 관리번호 체계를 분류표로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번호는 작성 예시와 같이 사업장 공정에 사용하는 아이템 번호를 활용하고 관리번호 코드에 공정의 특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리번호 코드로도 공정이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1 건조 공정의 경우에 폴리머 1 드라이어 공정명에서 DRY를 발췌하여 1DRY를 관리번호 코드로 설정하였는데요. 역으로 1DRY라는 관리번호가 부여된 배출시설을 보면 P-01의 폴리머 1 드라이어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시를 참고하여 실제 사업장에 부여된 공정 라인의 특성을 키워드로 활용하여 관리번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공정도 작성 방법 중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은 다른 업종 및 공통 작성 요령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초기 석유화학업 사업장 통합 인허가 검토 시 공정이 매우 복잡하고 물질의 흐름이 다양하여 생산 전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계획서 작성자도 공정도를 작성하지만 정작 큰 사업장에 대한 주 흐름의 개념이 없이 작성하다 보니 작성 오류 발생이 많았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허가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통합공정도에 도입하기로 하였고, 도입 결과 석유화학 업종의 복잡한 공정과 다양한 물질의 흐름, 생산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제품의 물질 흐름인 메인스트림을 중심으로 우선 파악하고 그 외 물질의 흐름인 사이드스트림을 부수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작성자 및 검토자에게 생산 공정 파악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공정도 작성 방법 중 메인스트림 및 사이드스트림에 대한 작성 방법입니다. 첫 번째, 통합공정도는 최소 단위 공정인 중분류 또는 소분류 공정의 메인스트림이 끊기지 않도록 작성해야 하고, 사이드스트림은 해당 메인스트림 작성이 종료된 이후에 이어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메인스트림이란 제품 또는 중간 제품과 관련된 단위 공정의 주요 흐름을 말하며, 사이드스트림은 순환 등 주요 흐름과 관련된 보조 흐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합공정도는 메인스트림 중심의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단 최소 단위인 중분류, 소분류 공정에 여러 개의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을 표현해야 할 경우에는 대표 메인스트림을 먼저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사이드스트림을 이어서 작성한 뒤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인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을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통합공정도의 메인스트림은 굵은 화살표로 작성해야 하며 사이드스트림은 얇은 화살표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물질 흐름이 다른 공정으로 이동 시 통합공정도는 최소 단위인 중분류, 소분류 공정 내에 하나의 메인스트림을 작성하고 하나의 꺾은 화살표를 굵은 선으로 표현합니다. 하나의 메인스트림과 여러 개의 사이드스트림 표현 시에는 하나의 꺾은 화살표인 굵은 선과 여러 개의 얇은 선으로 표기하며, 여러 개의 메인스트림과 여러 개의 사이드스트림 표현 시에는 여러 개의 꺾은 화살표를 굵은 선과 얇은 선 등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네 번째, 사이드스트림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메인스트림과 함께 작성하고자 한다면 메인스트림과 메인스트림 사이에 사이드스트림에 해당하는 시설을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시설보다 작은 크기로 통합공정도의 동일 페이지에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은 설명 내용에 대한 작성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에 관한 내용 중 3개의 메인스트림과 2개의 사이드스트림이 있을 경우에 대한 작성 예시 내용입니다. 왼쪽은 사업장 PFD 도면이고 오른쪽은 통합공정도 부분입니다. 통합공정도의 메인스트림은 굵은 검정선이고 사이드스트림은 얇은 검정선이며, 사이드스트림의 방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상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했습니다. 앞에서 설명과 같이 빨간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에 2개의 메인스트림과 2개의 사이드스트림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통합공정도는 꺾은 화살표를 사용하여 2개의 굵은 선과 2개의 얇은 선으로 여러 가지의 스트림을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은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에 관한 내용 중 사이드스트림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메인스트림과 함께 작성하는 작성 예시입니다. 사이드스트림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메인스트림과 함께 작성하고자 한다면 메인스트림과 메인스트림 사이에 빨간 별표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이 사이드스트림에 해당하는 시설을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시설보다 작은 크기로 통합공정도의 동일 페이지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통합공정도 작성 방법 중 메인스트림과 사이드스트림 흐름에 단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작성 방법입니다. 통합공정도 최소 단위인 중분류, 소분류 공정 작성 중 다른 공정이나 시설로 물질의 이동에 따른 메인스트림에 단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검정색 원숫자 기호를 화면과 같이 표기하고 사이드 스트림에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흰색 원숫자 기호를 화면과 같이 표기하여 단락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작성 방법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P-01-01 공정의 정제시설 I-100A001의 메인스트림과 사이드 스트림에서 흐름의 단락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메인스트림 단락 발생 시 검정색 원숫자 기호를 화면과 같이 표기하고 사이드 스트림 단락 발생 시 흰색 원숫자 기호를 화면과 같이 표기하여 흐름의 단락이 이어지는 시설에 각각 같은 원숫자를 표기하여 단락되는 흐름의 연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통합 공정도 작성 방법 중 플레어 시스템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배출시설에서 정상 운전 시에는 오염물질 및 이동하는 물질이 없으며 비상시에만 오염물질을 플레어 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최종 처리란에 플레어 시스템 명칭, 플레어 스택 번호, 공정 번호를 작성하고 흐름의 이동은 점선 화살표로 표기하며 NNF, 즉 노말, 노플로어로 표기하여 비상시 PSV로 이동된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방지시설에서 해당하는 플레어 시스템은 폐가스 처리 공정으로 구분하고 SMS 및 PSM에서 플레어 스택과 관련된 로드 서머리 리포트 값을 트윗 값으로 작성합니다. PSM 승인 공문은 근거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통합공정도 작성 방법 중 공동방지시설 작성 요령과 예시입니다. 발생된 오염물질을 타 사업장으로 모두 배출하여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과 책임이 타 사업장에 있다 하더라도 NULL이라는 물자를 포함한 가상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방지시설 관리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장으로 유입되는 경우에도 시설 전단에 타 사업장 명칭 및 유입량 정보를 표기하고 NULL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타 사업장이 먼저 허가를 받아서 시설 관리번호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타 사업장 공정별 유입량 등을 표기하고 NULL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화면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공정도 작성 방법 중 공동방지시설 중 공동폐수처리시설 작성 요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수를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타 사업장의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폐수처리 효율 및 용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폐수처리 유입량, 처리량, 폐수처리 개통도,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합공정도에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을 NULL이라는 문자를 포함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예시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통합공정도 작성 요령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작성 방법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공지사항 중 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후환경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 중 6장 사후환경관리계획은 공통업종의 작성 요령의 내용과 작성 방법이 많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공통 작성 요령에서 개정된 사유는 석유화학업종의 시설 규모가 타 업종에 비하여 많고 모든 배출 방지 시설에 대한 관리 계획을 작성할 경우 중요도가 덜한 시설의 중복 작성으로 인하여 사후환경관리계획서가 작성되고 이렇게 될 경우 의미 없는 분량이 많아져 작성과 검토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개정 내용 요약표에서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작성 시 전반적인 목차 구성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대제목과 소제목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게 주요 개정 내용 요약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항목별 상세 내용에서는 당초 공통 작성 요령에서 세부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세분화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내용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별지 서식에서는 실질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인 표준 서식이 첨부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6장 사후환경관리계획은 1. 유지관리계획이 1.1 운영관리계획, 1.2 시설운영계획, 1.3 유지보수 관리계획으로 변경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기존 작성 요령상 세부 항목에 대한 구체적 작성 요령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석유화학업종 작성 요령에는 소제목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1.2 운영관리 조직 및 운영계획이 1.1.2.1 전체 조직도, 1.1.2.2 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 1.1.2.3 분야별 법적 관리자로 세분화되어 소제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석유화학 업종 사후환경관리계획이 다른 업종과 다른 부분은 주요 배출시설, 주요 방지시설을 설정하고 주요 시설 위주로 중점적으로 사후 관리를 한다는 개념의 도입입니다. 1.3 유지보수 관리계획에는 1.3.1 공정별 정기보수계획 부분에서 정기보수 등 공정별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도록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인 관계상 각 항목 중 대표되는 표준 서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나머지 작성 요령은 통합환경인허가 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1 주요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주요 배출시설 운영관리 계획 중 주요 배출시설 운영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작성 요령에서는 모든 배출시설의 내용을 작성하였다면 석유화학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에서는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운전시간, 시설 용량, 운영관리 기준 등을 예시와 같이 작성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2.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작성 요령의 내용과 주로 변경된 부분은 2.2 배출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에서 2.2.1 오염물질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와 2.2.3 배출오염물질 모니터링 중 비정상 운전에 대한 대응책이 삭제되었고 2.2.2 기준 초과 대응책이 신설되었습니다. 2.3 시설 운영 모니터링 계획의 2.3.1 운영조건, 2.3.2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에서 통합허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엑셀 19번에 대한 내용으로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석유화학업의 많은 시설을 나열하다 보면 무의미한 불량 증가가 있어서 엑셀 19번을 통합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 시설은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주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대한 내용인 2.6 배출 및 방지시설의 설치 관리 및 조치 기준에 대한 작성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표준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서식은 2.3 시설 운영 모니터링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주요 배출 및 방지시설을 사업장에서 통합인허가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엑셀 19번 내용을 통합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은 대기, 폐수 등 오염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주요 배출시설, 방지시설, 측정기기 등의 정상 범위 내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의 시설별 점검 계획을 작성하되 시설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운전인자 및 유지관리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운전조건 변경 시 환경관리 계획의 내용입니다. 공통 작성 요령상 3. 운전조건 변경 시 환경관리 계획에서는 1. 가동 개시 2. 시동 3. 가동 종료 4. 시운전 5. 비상 중지 6. 검사 7. 청소 작업 8. 기타 내용을 모두 작성하였지만 석유화학업 작성 요령에서는 1. 가동 개시부터 8. 기타까지의 사항 중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하고 실질적인 조치 방법을 위주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4.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입니다.
공통 작성 요령상 4.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은 A시만 제시되었을 뿐 세부 항목에 대한 작성 방법이 없어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 운전조건 변경 시 환경관리 계획의 표준서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준서식에 대한 작성 요령은 운전조건 변경 시 운전은 예측 가능한 상황으로 폭발 등의 환경사고와는 구분되며 환경사고 관련 사항은 4.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운전 유형을 1. 가동 개시부터 8. 기타로 구분하고 이 중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플레어 스택 등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가동되는 시설에 대한 사항도 조치 방법을 작성해야 합니다. 4. 환경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중 4.2 사고 유형별 조치 및 복구 계획의 별지 서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은 대기 수질, 토양 등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유형에 따른 조치 및 복구 계획을 사고 유형, 조치 계획, 복구 계획 순서로 화면과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에서는 최적가용기법 세부 내용 및 적용 내역 총괄표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방법은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배트에 대한 해당 없음, 미적용, 적용 등 적용 내역 총괄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배트 적용 비율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작성 내용입니다. 근거 자료 내역은 첨부 자료로 제시하여야 하며 첨부 자료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후 배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제출 첨부 서류 관련 내용입니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공통 작성 요령상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에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관련 양식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공지사항 중 석유화학 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요령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공통 작성 요령상 제출 첨부 서류 외에 석유화학 업종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빨간색으로 표기된 자료이며 화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 중 플레어 시스템 관련 내용입니다. 석유화학업의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고압가스를 플레어 스택으로 저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전문심사원에서는 기존 매체법에서 안전을 중점으로 관리되었던 플레어 스택에 환경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스모콜리스 적정 비율 및 플레어 시스템 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에 대한 통합 인허가 기술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통합 환경 허가 시스템 공지사항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플레어 스택 기술 검토 매뉴얼에는 플레어 시스템 특성 등 플레어 스택 연소 기술에 대한 기술 자료, 플레어 스택 기술 검토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첨부 양식을 활용하여 화면과 같은 플레어 시스템 현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 서류는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어떠셨나요? 다른 업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 석유화학 업종 통합환경관리계획서와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보다도 더 많은 사항이 있으나 제한적인 시간 관계상 좀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 관련 협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고 실무적인 교육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또한 사전접이나 번호가 시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통합환경인허가를 준비하시느라 여러 분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각 관계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통합허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환경관리 제도가 우리나라 환경관리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